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태국의 거리가 지금은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추석 연휴에 2만 3천 명의 한국인 여행객들이 온다고 기대했던 태국 공항에 고작 12명만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벤코리아 운동을 벌이던 태국인들이 갑자기 한국 관광객들 제발 돌아와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답니다. 태국인들의 태도가 180도 뒤바뀐 이 놀라운 반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에서 쫓겨난 불법 체류자들로 태국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짐을 찾지 못해 울부짖는 사람들과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로 태국의 관문 수완나품 국제공항이 거대한 난민촌으로 변해버렸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 한국인 관광객 대신 중국인들이 태국을 점령하면서 태국 국민들이 느낀 충격과 후회의 눈물.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태국 여성의 눈물겨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말라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감동 스토리는 수익금 10%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꼭 부탁드릴게요. 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카오산로드에서 말라의 부엌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말라입니다. 몇 달 전 우리 태국과 한국 사이에 큰 일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15만 명이 넘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강제 출국시켰거든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면서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큰일 났대. 한국에서 우리 태국인들을 다 내쫓는데. 처음엔 또 뭔 헛소문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둘러 가게로 돌아와 TV를 켰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수완나폼 공항이 아수라장이 돼 있었거든요. 강제 출국당한 사람들로 공항이 마비됐다고 하더라고요.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도 몇 개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우리 태국 사람들에게 꿈의 나라였거든요.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었죠. 물론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로 추방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게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 손님이 뚝 끊긴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말라,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한산해? 옆 가게 주인 피차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피차이. 갑자기 한국 손님들이 뚝 끊겼어.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온 카오산로드가 다 그래. 피차이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 정부의 강경 조치에 대한 보복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곧 현실로 드러났어요. 추석 연휴 때 보통 2만 3천 명은 오던 한국 여행객들이 고작 12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12명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제 가게만 해도 평소에는 하루 200테이블은 기본으로 찼었는데 그날은 고작 3테이블만 차더라고요. 준비해둔 음식 재료들은 다 버려야 했고 직원들 근무 시간도 줄여야 했어요. 정말 눈물 나는 광경이었죠. 말라 어떡하지? 이러다 가게 문 닫게 생겼어. 직원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곧 나아질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정말 회복이 될지 모든 게 불확실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 불법 체류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그래요. 이게 우리 잘못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만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양국 간의 깊은 신뢰와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카오산로드 전체가 유령 도시가 됐어요. 한국 손님들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음식들은 다 버려지고 호텔방은 텅 비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닫힌 가게들을 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거리가 이렇게 적막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루하루 카오산로드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예전에는 밤새도록 한국 손님들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정막만 감돌았죠. 그 활기찬 거리가 이렇게 조용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울컥하는 감정이 차올랐어요. 텅 빈 테이블들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20년 넘게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어요. 말라, 오늘은 좀 괜찮아? 옆 가게 피차이가 들어오며 물었어요. 아니, 여전히 힘들어. 넌 어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러다 다들 문 닫게 생겼어. 피차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카오산로드 전체가, 아니 태국 전체가 고통받고 있었죠. 직원들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무 시간을 줄이고 몇몇은 해고까지 해야 했거든요. 20년 넘게 함께 일한 쏨차이 아저씨도 보내야 했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나가실 때 저도 참지 못하고 울었죠. 말라,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열심히 할게. 제발. 쏨차이 아저씨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길거리 음식 파시던 할머니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한국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파셨거든요. 할머니들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분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항상 사 먹던 국수 할머니를 며칠째 보지 못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할머니 가게가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장사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국수만 팔면서 사셨던 할머니, 그 할머니의 국수를 먹으며 자란 우리 동네 아이들, 그리고 그 맛에 반해 매일 찾아오시던 한국 손님들.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병원에 찾아가 할머니를 뵈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저예요. 말라. 아이고 말라구나. 나 곧 나아서 다시 장사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큰 충격이 왔어요. SNS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제품 불매하고 중국 제품 쓰자. 한국 여행은 배신이다. 절대로 가지 말자. 이런 글들이 넘쳐났어요. 제 단골 손님들도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야, 말라. 너도 이제 한국 음식 팔지 마. 우리가 한국 없이 어떻게 사나 했더니 이렇게 살만하잖아. 친구농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농. 이건 옳지 않아.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잊으면 안 돼.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한국 손님들 덕분이에요. 20년 전 제가 이 작은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찾아와 주신 분들도 한국 손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SNS에 올려주셔서 제 가게가 유명해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박할아버지라고 80이 다 되신 연세에도 매년 태국에 오셨거든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 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젊었을 때 태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 그때 먹었던 그 맛 그대로야. 내가 있어 난 매년 태국에 올 수 있는 힘을 얻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했거든요. 이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그리고 한국과 태국의 우정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과 태국 음식을 접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기로 한 거죠. 김치 솜땀, 불고기 팟타이, 이런 요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맛없어요, 말라. 이건 뭐예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이 맛에 익숙해지면 한국과 태국의 우정도 다시 익숙해질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한국 손님들로 가득 찰 우리 카오산로드를 꿈꾸면서요. 한국에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이 있다면서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만든 퓨전 요리를 태국 손님들이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죠. 어느 날 한 태국 손님이 제가 만든 김치 솜땀을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드시자마자 얼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맛이 이상해요. 솜땀에 이상한 걸 넣은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렸죠. 손님, 이건 한국의 김치와
우리의 솜땀을 접목한 새로운 요리예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두 나라의 맛을 함께 즐기실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솜땀이 아니에요. 우리 태국 음식을 한국 음식 따위로 망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한국인 유튜버가 우리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제 요리를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말라 씨, 이 맛이 바로 한국과 태국의 화합이에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유튜버의 영상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수많은 한국분들께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말라 씨, 힘내세요. 우리가 곧 태국에 갈게요.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게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식당에는 누엉이라는 젊은 여직원이 있는데요. 어느 날 누엉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라 언니,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한국인 가족 손님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가려는데 아이가 실수로 음료수를 쏟았어요. 보통 이럴 때 태국 손님들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국 가족은 달랐어요. 부모님께서 직접 휴지를 가져와 닦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청소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누엉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언니. 그 가족이 가고 나서 테이블을 치웠는데 접시 밑에 커다란 팁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도 있었죠. 힘내세요. 태국과 한국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우리 가게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박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년 태국에 오셨거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오셨더라고요. 말라야, 내가 올해도 왔다. 할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도 오셨어요? 그럼 내가 안 오면 누가 오겠어. 너희들 힘내라고 왔지. 할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개발한 새 메뉴를 다 드셔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야, 내 요리에는 한국과 태국의 혼이 담겨 있구나. 이 음식이 우리 두 나라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될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두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가게를 운영했어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한국 손님들의 수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카오산 로드의 다른 가게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을 접목한 요리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팟타이 김치볶음밥, 또명꿍 라면 등 정말 창의적인 요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카오산 로드가 한국 태국 음식의 성지가 될 것 같아요. 한국 관광객분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렇게 우리 태국의 자영업자들은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더 놀라운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 모두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태국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광업은 우리 경제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국가 경제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총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느껴왔던 위기감이 현실이 된 거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부가 드디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라는 아쉬움도 있었죠. 그날 저녁 가게에 오신 단골 손님 피차이 아저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말라, 들었어?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대.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고 앞으로는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구나. 이제 우리와 한국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태국에 대한 입국 심사를 완화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엄격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대요. 이 소식을 들은 제 직원 누엉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BTS 콘서트도 보고 한강에서 치맥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누엉의 말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 한국관광공사에서 태국을 방문했대요. 그들은 카오산 로드를 포함한 방콕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과 편의시설을 점검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들이 제 가게에도 왔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말라 씨, 당신의 가게가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친절한 가게 인증을 받지 않겠냐고요. 물론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이 인증을 받고 나서 제 가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씩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할머니 가족이에요.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오셨는데 제 음식을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 아가씨, 내가 50년 전에 처음 태국에 왔을 때 먹었던 그 맛이 나는구나. 그런데 한국 맛도 나고 참 신기해. 할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제 음식으로 누군가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카오산 로드를 촬영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것도 하필 제 가게를 메인으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긴장됐어요. 내가 이 나이에 TV에 나온다고 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음식을 통해 한국과 태국의 우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촬영 당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긴장돼서 말도 잘 안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 스태프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선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태국 현지인들, 그리고 K푸드에 푹 빠져있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관광객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제 음식을 맛보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된 걸까?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와 감동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방송 이후 제 가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한국에서 오신 손님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희 가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카오산 로드 전체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제 단골 손님이셨던 한국 유학생 민지 씨가 오랜만에 가게에 들렀어요. 말라 아주머니, 저 왔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태국 음식점을 차렸다니까요. 깜짝 놀라 물어봤죠. 정말 어떻게 된 일이야? 민지 씨가 활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퓨전 요리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태국 음식을 만들어보자 싶어서요. 지금은 꽤 잘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누군가의 꿈이 되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그러면서 민지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자기 가게와 제 가게를 연결해서 자매 음식점으로 만들자고요.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종업원도 교환 근무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도 됐어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거였어요. 음식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지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거예요. 한국과 태국이 음식으로 하나 되는 거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꿈으로 이어지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이 소식이 퍼지자 카오산 로드의 다른 가게 주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라,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한국이랑 연결되면 장사가 잘 될까?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했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한태 음식 문화 거리를 만들자고요.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죠. 팟타이 집은 김치 팟타이를, 또명꿍 집은 또명꿍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태국 맥주집에서는 소주 칵테일을 팔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유명 요리사 몇 분이 카오산 로드를 방문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듣고 직접 보러 오셨대요. 그분들이 제 가게에 오셨을 때 정말 떨리더라고요. 내 음식이 그분들 입맛에 맞을까? 하고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제 음식을 드시고는 엄지를 척 들어주셨어요. 말라 씨, 이 음식이야말로 진정한 한태 요리의 퓨전이네요. 우리도 한국에서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 음식이 이렇게 인정받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카오산 로드의 요리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요리 교류회를 하자고요. 서로의 요리를 배우고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카오산 로드 전체가 들썩였어요.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모두를 보낼 순 없으니 우리는 대표를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웬걸 제가 만장일치로 대표로 뽑힌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 고사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난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러자 우리 직원 누엉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꼭 가세요. 언니가 있었기에 우리 카오산 로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한국에 가서 우리의 고마움을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가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 한국에 가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그때 문득 20년 전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떨리고 설레었었죠. 그래, 말라. 너는 할 수 있어. 이건 단순히 요리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야. 두 나라의 우정을 이어주는 거야.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며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떠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대해 주세요.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민지 씨와 한국 요리사분들이 환영합니다. 말라 씨. 라고 외치며 꽃다발을 건네주시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죠. 요리 교류회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국의 유명 요리사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죠. 하지만 그분들은 제 서툰 솜씨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오히려 제 아이디어를 칭찬해 주셨어요. 말라 씨, 당신의 김치 톰얌쿵 아이디어는 정말 획기적이에요. 이걸 우리 레스토랑 메뉴에 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요리가 이렇게 인정받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교류회 중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20년 전 처음 만났던 한국 손님이셨어요. 말라야, 널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내 음식 덕분에 내가 20년 동안 태국을 잊지 못했단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음식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큰 의미가 되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한국에서의 2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매일이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전통시장도 가보고 한강에서 치맥도 즐기고 심지어 한복을 입고 경복궁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저를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말라 씨, 당신의 노력 덕분에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 감사패는 양국의 우정을 위해 힘써주신 당신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카오산 로드는 더욱 활기찼어요. 이제는 한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한때 음식 문화 거리로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가게를 찾아온 한 한국 가족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오신 거예요. 말라 씨, 20년 전 제가 처음 태국에 왔을 때 이 가게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의 그 맛을 잊지 못해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제 음식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사랑받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지금 카오산 로드는 한국과 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어요.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우정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작은 노력이 두 나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는 이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한국 손님 여러분, 언제든 카오산 로드로 오세요. 따뜻한 똠얌꿍과 매콤한 김치가 어우러진 특별한 요리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음식처럼 더욱 깊고 풍성해지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캅쿤카. 한국 음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덕분에 인생이 뒤바뀐 태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라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